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옹기둥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양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75% 등을 하면서 1011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돌파 이후에 눌림목 나온 이후에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 있잖아요. 1050포인트 전후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은 급락 이후에 반등으로 보이고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이게 좀 더 강한 흐름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내려와서 또 박스권 흐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지수가 이제는 조금씩 지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보시면 코스피도 오늘 0.9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좀 아직 약하죠. 예. 급락 이후에 지금 올라가는 게 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는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대형주를 중소형주 쪽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지금은 과거처럼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그냥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실적이 뛰어나면서 추세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구나. 추세가 바닥 찍고 살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더 포트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은행, 의약품 섹터, 그 다음 전기전자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고 좀 빠진 섹터는 뭐 보험이라든가 음식료, 통신, 화학 쪽만 좀 빠졌고요. 나머지 다 올랐고 코스닥도 보시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가 4.4%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 오락무라, 엔터주죠. 엔터주가 3.92%. 나머지 업종들도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진 업종은 지금 운송장비 부품 하나밖에 없네요. 오늘 시장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코스피가 시가시총 1위부터 15위까지를 보면 이 KB금융 이거 포함 말고는 다 올랐습니다. 다. 최근에 이런 흐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물론 그 HLB랑 CJENM만 HLB랑 CJENM만 약세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스키가 3%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게임즈 8%, 그다음 위메이들은 15% 급등,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3% 강세. 그러면서 지금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미국의 다우존스가 지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 전인데 신고가 직전이죠. 직권 가고. 그 다음에 S&P 500도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지금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처럼 아직 신고가 근처까지는 가지를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도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근처까지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보시면 반등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고가까지 여기 이 근처 가려면 좀 남았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홍콩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증시만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수급되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자, 원달러 환율 보세요, 환율. 환율이 어때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는 건 뭐예요? 자, 수급이 호전될 수 있다는 지금 신호가 겁니다. 이게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왜 매수를 하냐면 워낙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강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원화로 이제 그 교체를 한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이때 원화가 약세가 돼버리면 주식으로 해서 차익이 나더라도 환 손실을 보게 돼요. 근데 외국인이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근데 워낙 강세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매매 차익도 생기는 거고, 한 차익도 생기는 겁니다. 네,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의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의 수급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보시면, 자, 올해 6월달부터 10월 좀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갔죠. 이때 4개월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많이 안 좋았죠. 6월달부터 코스피 흐름 볼까요? 흐름 보시면, 자, 6월달 이때부터죠. 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죠. 근데 환율은 어땠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반대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 환율의 흐름과 이 코스피의 흐름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급이 좀 개선돼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좀 그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NF입니다. LNF. 그동안 2차전지 부대장이었죠. 부대장. 대장은 에코프로 BM이었고 LNF가 부대장이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서요. 소재.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자,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어느 정도 터졌을 때 이때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때 그게 나왔죠. 테슬라 쇼크라에서 배터리 중저가형 전기차에다가 그 리튬 인산철 LFP인가요? 리튬 인산철이 이 배터리 쓰겠다. 그래서 이게 중국 기업에 호재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소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주가는 많이 올랐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차익 실현. 이 두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지금 주가가 이때 급락 이후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엄청 강세였어요. 네, 6.95%까지 상승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0.65%로 방부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최근의 시세를 보면 좀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언제까지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숨고르기.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하겠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거치겠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좀 수급이 좀 약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오늘 뭐 0.24% 방부합으로 상승을 했지만 분봉을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장 초반에 4%까지 강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쭉 밀려버리죠. 수급이 좀 약한 모습이고 에코프로 BM이 소재 쪽 2차전지 소재 쪽 대장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가 거의 15만원이었어요. 15만원. 이게 지금 거의 50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 6월달이죠. 6월달 이때가 한 17만원. 네, 17만원 정도. 이때부터 지금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와버렸죠. 4개월. 그리고 나서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 이번 달에 봉을 보시면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음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봉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가 또 조만간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흐름은 일단은 좀 숨고르기 장세다.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좀 쉬어가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바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투어,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항공주 이런 애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주 제가 계속 보시라고 했죠. 게임주. 네. 카카오 게임주도 보시면 자, 최근에 급락 이후에 이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리고 CJ, CGV 얘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죠. 영화관. 얘도 보면은 이제는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예, 추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얘는 컨텐츠 관련주죠. 컨텐츠.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컨텐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YG가 오늘 6.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내버렸고 JYP도 8.98% 급등하면서 신고가. SM도 9% 급등하면서 종가상 신고가. 제가 엔터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그랬죠. 신고가가 난 이유는 지금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폰투스 게임주들도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퍼르비스, 예, 게임 대장이죠. 얘가 또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고, 그다음 위메이드는 오늘도 15% 큰 것도. 자, 이거는 너무 급등을 하고 있죠. 이때 8월 달에가 이때가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 근데 지금 16만 원입니다. 이 7배가 올라요. 7배. 이렇게 급등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메이드가 호재가 좋다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거는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신 분이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매도 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매도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관심 뉴스로 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강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10% 이상 급등해버렸죠. 이게 뭐 허치라는 렌터카 업체에서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한 117개 기업의 84%가 예상 실적을 웃돈는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3분기 기업들의 순이익도 같은 기간 전년 동기보다 지금 35% 늘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내가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카카오페이가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청약에 무려 182만 명이 몰렸고요. 증거금은 5조 6천원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몰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모주 청약에 이제 경험을 쌓아보기 위해서 좀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식 매매는 안 하고 이 청약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청약만.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이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청약을 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공모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모가. 이 공모가보다 낮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무조건 이제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주식수를 몇 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좀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쪽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10월 22일 날 나왔는데 코스닥의 주도주가 이제 게임하고 컨텐츠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10월 22일 날이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이때죠. 10월 21일 날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모습인데, 저도 그때 10월 21일 날 2차전지 수제주들이 좀 이상하다. 힘새가 이상하다. 그랬어. 물론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너무 좋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도주라고 해서.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2차전지 소재주들은 그동안 6월달부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2차전지 소재를 대신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게임 콘텐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여기에는 항공하고 여행 쪽을 주목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엔터지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섹터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주도 업종이 바이오 2차전지에서 게임 컨텐츠로 옮겨, 바이오는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었고, 이제 2차전지가 강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쉬는 모습이고, 이 이유가 지금 테슬라 배터리 교체 소식하고, 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차익 실현, 요게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겨울. 이게 방학이죠. 무슨 방학입니다. 방학 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집에서. 특히 중고등학생, 대학생,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되면 이렇게 게임들이 인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콘텐츠.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이제 컨텐츠 업종도 지금 강세가 확인된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쪽 섹터로 지금 포트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